황금언론법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0일 오전 충남 서산 지역의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밭작물로서 마늘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서산에서는 생강도 많이 하고 감자도 많이 하고 마늘도 많이 하고 양파도 많이 합니다. 밭작물이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가에서 쿨러대를 설치해서 물을 잘 주는 이런 밭작물 아주 잘 재배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비료를 잘 줘서 농사를 생육을 환경을 잘 맞추는 전문가들이 아닌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방제작업 농약을 철저히 잘 치는데 그 약으로서 방제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심을 때 마늘 양파에 비료를 얼마 줘야 되고 그 생육 환경은 비료 값을 얼마나 맞춰야 되고 그런 우리 농업이 과학 영농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책에 나오는 방법이나 우리가 잎제를 사용한다든지 가을에 농약을 쓴다든지 균제 충제를 쓴다든지 그 내용을 한번 합리적으로 한번 황금언론법 대표 한번 풀어 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 비료를 심을 때 얼마의 이식값이 필요한 2.5 정도. 그럼 2.5가 되려고 그러면 속효성 비료 한 포가 0.8이기 때문에 세 포를 넣으면 2.5가 나옵니다. 그럼 가을 생육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300평의 비료를 5포 쓴다, 3포 쓴다, 4포 쓴다, 이거는 기준값을 맞추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바루 그러면 한마지기 200평, 한마지기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300평을 한마지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200평을 한마지기를 하는 것도 있고 150평을 한마지기를 하는데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언론법에서는 계산이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게끔 100평에 얼마의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을 때 100평에 3포 정도는 적합한 비료다. 그러면 속효성 비료가 가격이 싸다. 그러나 빨리 유실이 되거나 흡수되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을에 물을 잘 줄 수 있고 환경이 좋은 데는 속효성을 비료를 쓰고 추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가뭄을 타고 봄에 비료를 못 주는 것 때문에 완효성이나 코팅 비료를 쓰라 합니다. 완효성 비료는 요놈은 요물이에요. 완효성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는 요소 비료, 질소를 코팅한 양이 가령 10%가 코팅이 돼도 완효성이고 20%가 코팅이 돼도 완효성이고 30%가 코팅이 돼도 완효성이기 때문에 완효성을 비료를 쓸 때는 비료 포대기에서 표시가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회사에 문의를 하면 좋다. 완효성 비료가 가격이 싼 거는 코팅이 된 양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소만 코팅이 된 게 완효성, 올 코팅 비료는 사종복비 전체가 코팅이 돼 있어서 지속기간이 길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단기간 재배하는 데는 속효성 비료만 추비를 자주 쓰는 게 좋고, 그러면 장기간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서 봄에 수확하는 마늘 양파에는 완효성을 써도 경제 값어치는 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심을 때 비료와 겨울에 이식값, 그럼 겨울에는 이식값이 2.5에서 3.0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2.0에서 3.0이라고 해서 피해가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기준에 2.5의 노지 이식값이기 때문에 고온으로 가면 일장이 길어지면 뿌리에서 흡수되고 수분으로 증발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비료값이 낮아지는, 하루 먹는 양과 하루 소비량, 잎이 햇볕에서 정산작용해서 수분 날아가는 양과 잎에 남아있는 잔량, 그 양의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이식값이 높아도 되고 봄에는 2.5가 맥시만이고 여름에는 1.8이 맥시만이다. 그래서 고기보다 0.3 정도씩 빼갔으면 좋다. 그 겨울에 하우스에서 측정했기 때문에 겨울에는 2.5에서 3.5, 봄에는 2.5, 2.5에서 0.3을 빼갔으면 2.2 정도가 좋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이시가 높아야 된다. 그래야 병이 없다. 무름병은 비료가 부족해서 잎 끝에서 맺은 물방울에서 생기는 병이다. 마늘이나 양파나 동일하다. 배추 무름병도 동일합니다.
이런 작물이 병을 일으키는 것은 여백에서 타고 내려온 아미노산 단백질의 농축이 잎에서 묻은 양에 따라서 환경이 맞을 때 활성화되는 게 균이다. 탄저병과 같다고 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탄저병은 안개 낄 때 발생해서 날아와서 잎에서 뚫고 들어갑니다. 동작을 해서. 마늘에는 탄저병이 없습니다. 녹병. 그러면 안개 꼈을 때 5월달이나 6월달이나 이 온도가 뜨셔질 때 낮 온도 20도 이상 올라갔을 때 30도 내외에서 비가 살금살금 와서 안개가 피어날 때 녹병균이 날라서 잎에 소복소복 앉아서 오는데, 이거는 오는 곳에만 오기 때문에 균이 없는 곳에서는 녹병약을 안 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녹병균은 농약 안빌이라든지 어떤 농약을 쓰면 잘 듣습니다. 그래서 꼭 사용해야 되는 건 마늘에는 녹병약은 꼭 사용해 주십사. 그 녹병을 막으려고 우리가 안개 낀 날 쿨러가 물을 뿌려서 잎에다가 수막을 형성하면 그 또한 비용이 더 듭니다. 약 치는 게 더 낫다. 우리가 연면십이 황금을 넣고 영양제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 쓸 때 설탕하고 섞었을 때 녹병약은 혼합해서 쓰면 된다. 그러나 살충제는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많이 가해하는 충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잠깨우기 비료, 잠깨우기 연면 시비를 시작해서 진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100평당 한 포, 비료는 큰 해가 없이 물이 없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거나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늘이 더 크고 땅이 더 단단해지면 비료가 흡수가 위에서 좀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100평당 비료가 작게 오고 이럴 때는 100평당 10kg 반포를 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100평에 한 포의 비료량은 평당 200g, 100평의 반포는 평당 100g 양의 비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농장의 비료량이나 이시값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27.2%의 이시가 0.48, 그리고 온도는 표면 온도는 13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조금 내려가서 아래쪽에 한번 이시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병이 제일 많이 오는 이시값이다. 표면의 이시가. 그러면 수분이 41.8%의 이시가 0.58, 온도 영상 8도 5분. 그럼 여기 농장에서는 무름병이 아주 많이 오는 농장이다. 0.5 정도 4, 5 나온다면 1.0이 넘지 않으면 많이 옵니다. 자, 여기에 무름병. 그리고 여기서 찾아보면 가까운데 또 물른 게 있을 겁니다. 요놈 무름병. 비료가 부족해서 여백이 타고 내려가서 생긴 균이다. 비동작균. 여백이 없으면 병이 안 생깁니다. 요놈. 여기도 무름병. 이시값이 높은 농장에 가면 마늘도 굵고 좋고 병이 없습니다. 요렇게 돼. 지금 우리가 충남 서산 지역에 올해 마늘이 비료가 부족해서 봄 무름병이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온다고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요것도 무름병. 그렇게 요렇게 군데 요소에서 무름병에 의해서 마늘이 폭삭폭삭 내려앉는 놈도 나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충분하게 비료를 안 줬다. 이 마늘을 자세히 보면 누리끼리하게 바짝 일어서 있다는 거죠. 비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물러 내려앉는다. 지금 이제 비료를 1차적으로 이제 비료를 줬다면, 거의 봄 잠깨우기 비료를 줬다면 아직 요소 같은 경우는 효과가 금방 안 나와서 이제 비료가 몸속에 들어갔더라면 요런 잎 사이에 들어간 것들은 요렇게 끝이 마르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 말랐다고 해서 마늘 생육에는 뭐 큰 끝이 요 이파리 마르고 요거 조금 잎에 들어가 마르고 그 안에 속잎은 또 이상 없이 올라옵니다. 요거는 이상 없이 올라온다. 그래서 요거 조금 말랐다고 해서 마늘이 뭐 병이 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마늘이 진녹색이 아니고 무르다. 그리고 마늘이 고르지도 않고 비료량이 부족해서 그러면 이게 크고 작고는 종구에서도 물론 있지만은 가을에 충분하게 연면 시비를 했더라면 마늘의 크기가 충분하게 좋다.
그리고 무름병은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비료 부족에서 여기 잎에서 맺은 물방울에서 생긴 거다. 그리고 또한 그 뿌리의 흑색 썩은병, 흑색 균역병 또한 여기서 물방울이 타고 몸통을 거져서 아래 뿌리까지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타고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스펀지 마늘 뻥. 그러면 비료가 들어가서 뻥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백이 들어가서 뻥이 되고 비료가 부족해서 마늘이 알을 까보면 마늘 잎편 쪽이 뭐 좀 흠이 있는 것들은 그것 또한 여백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비료를 주고 마늘을 재배한다면 마늘에는 살균제가 그렇지 않는 작물입니다. 마늘에는 살균제를 사용한다 해서 균이 잡아지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살균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늘 생육에 적합하게 맞는 시비량이 더 중요하다. 황금어농구에서 마늘에서 사용하는 시비량과 연면 시비를 충분히 잘 한다면 질병 없이 다수확을 할 수 있다. 질병 없이. 이 씨값을 비료량을 잘 맞춰라. 지금은 과학의 시대고 과학의 영농의 시대인데 우리가 비료를 안 주고 재배한다는 것은 병의 발생도 많고 생육이 안 좋다. 그래서 이 씨값을 잘 맞추고 연면 시비는 7일에서 한 10일 간격으로 자주 해주면 마늘이 이렇게 힘이 있어서 앙금이 있다. 그러면 여백이 배에 들어가지 않아서 뻥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딱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물 500에 골드그린 지금 온도가 낮을 때는 2리터에 설탕 3kg 정도 자주 써주면 마늘이 뿌리 활성화돼서 대사장이 빨라서 다수확할 수 있다. 그리고 골드그린 2번에 골드칼라 1번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충남 서산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